이번엔 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 시장 흐름을 예측해보는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 놀랍습니다. 지금 다우지수 36,000 돌파했고요. 국내 증시도 좀 잘 따라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한 주 동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조금 지수만 놓고 보면 다우지수를 제외하고 글로벌 증시 전체가 약간 상승 기세가 약화된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중동 휴전 이후에 러시아 약세가 조금 특징이긴 한데 나머지는 다 괜찮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난주 우리 미국의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10월 PCE 물가지수, 또 11월 ISM 제조업지수인데 둘 다 큰 문제는 없었어요. PC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봤었는데, 다만 이제 금리의 영향이 약화됐으니까 그만큼 이제 시장 영향력은 적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예상치와 부합한 3.0 정도가 나왔고, ISM 제조업지수 같은 경우도 경기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어떤 수치가 되겠는데, 이번에도 46.7이니까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13개월째입니까? 그렇죠. 50 아래에 있어요. 그 얘기는 계속 위축 국면에 있다, 경기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금리 리스크 완화라는 어떤 긍정적인 호재가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약해졌듯이, 이 경기에 대한 약간 위축 수치 역시도 악재로서 작용하는 어떤 힘은 좀 약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난주에 또 우리 연준 위원들 의견도 좀 엇갈리긴 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매파 위원인 윌러 같은 경우도 완화적 표현을 써서 이제 호재로 작용했는데, 반대로 또 뉴욕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 또 매파적인 발언, 또 금요일인가요?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스탠스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가 있었는데 시장 자체는 상승 기조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다만 그 내용을 좀 보면 조금 다른 면이 보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상승폭이 완화됐다는 측면과 함께 섹터가 조금 달라졌어요. 상승 섹터가 달라졌는데, 그동안 미국 시장의 지수를 이끌었던 것은 우리 매그니피트 7이라고 얘기하는 빅테크주들이 견인했는데 한 1, 2주 전부터 약간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산업이라든지 금융, 원자재 같은 어떤 섹터의 반등폭이 컸었는데요. 구글 메타가 지난주에 마이너스 3%대 하락,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2%의 하락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반면에 세일즈포스, 보잉, 시티은행 등이 급등하면서 다우지수의 상대적 강세를 이끌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를 돌아오면 항상 늘 아쉬움은 좀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 증시도 그래도 무난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주도 수급 세력과 주도 섹터 같은 경우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 좀 아쉬웠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 조금 그 매수세가 좀 둔화되면서 지수 견인력이 약간 약화되는 모습도 보이긴 했지만은,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수 견인력이 좀 약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슈라든지 모멘텀이 있는 섹터 종목의 어떤 갤락성, 어떤 그런 급등의 흐름도 나왔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조금 우리가 제일 아쉬웠던 것은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보조금 이슈 때문에 우리 주력 섹터를 할 수 있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지난주에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좀 보였죠.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두 섹터가 주춤하다 보니까 나머지 다른 여러 가지 뭐 작은 섹터 테마주가 많이 움직였는데, 뭐 온디바이스, 로봇, 인공지능, 방산 게임 콘텐츠, 조선, STO, 폐렴, 뭐 정치 관련주 등등해서 급등락을 아래로 막 움직이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섹터 다양하게 돌아가는 건 좋은데, 다만 이제 그 흐름 자체가 너무 빨라서 약간의 주의도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시장 전체적으로 짚어봤고요.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예정돼 있는지, 특히 고용 보고서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유럽과 중국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지난주에 물가지표가 이제 PC 물가지표 가장 중요했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이 가장 또 눈여겨보는 부분이니까 고용 쪽을 많이 또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 11월 고용 보고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알게 되는 시점이 금요일 장 끝나고 토요일 아침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적지만은 그래도 영향력이 가장 큰 만큼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외에 중국 11월 수출입, 미국 11월 완성차 판매, ADP 민간 고용, 또 EU 중국 정상회담 등이 이번 주에 살펴야 될 이벤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EU 중국 정상회담에서 아무래도 뭐 여러 의제가 있겠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엿볼 수 있는 힌트가 되겠고, 그리고 좀 단기 휴전 상태에서 다시 전쟁이 재개됐죠. 아쉽지만은. 그래서 중동의 상황도 글로벌 정치, 군사, 경제에 영향을 많이 주는 만큼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상당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죠. 미국도 서방 국가들도 다 힘들고 해당 국가야 뭐 어련하겠습니까? 모두 힘든 국민이기 때문에 만약에 두 개의 전쟁이 내년장을 대비해서 연말도 그렇지만 내년장을 대비해서 만약에 언제쯤 종료가 된다 그러면은 재건이라든지 경기 민감 섹터가 또 주도 섹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추이를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 좀 드리겠고, 물론 이런 매크로 변수나 그 상황 같은 경우도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국내 증시는 또 종목 섹터의 어떤 이슈들에 워낙 예민합니다. 그래서 각 섹터별로 종목별로 움직이는 이슈에도 단기 매매분들은 또 계속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엔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꿈틀거리면서 계속 올라가고 네. 있고요. 국내 증시도 잘 따라가줬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우리 산타랠리 관련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산타랠리는 연말 랠리라 그렇게 보면 되겠죠. 연말 연초의 랠리를 흔히 그렇게 부른다 볼 수 있는데 미국 시장만 보면 뭐 산타가 이미 다녀간 것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듭니다. 왜냐하면 11월 양세가 워낙 강했었고, 그리고 S&P 500 기준으로 보더라도 종가상으로 이미 9월 고점이 돌파된 상태예요. 그렇죠.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금요일도 뭐 금리 인하 시점 언제 점치기 힘들다 이런 또 경고성 멘트가 파월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그러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한 흐름이 미국 시장에 이어지고 있고, 예. 다만 이제 우리 국내로 돌아오면 참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글로벌 변수에 예민한데 온 동네방네 정치, 그다음에 또 전쟁, 또 경제적인 상황에 집중하면서 예민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지난 금요일 보더라도 많이 아쉬웠던 게 우리 2차 전지 셀 업체들이 그 합작사의 배당금, 보조금 배당 확대 요구 소식이 있어가 또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 증시의 여러 가지 그 섹터 종목들이 참 예민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요한 이슈였지만, 그리고 이제 12월 장세를 우리가 얘기하면 또 세금 문제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양도소득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계절성 문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림 잠깐 좀 보시면은 제가 코스닥 쪽만 개인 투자자의 수급을 좀 떼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린다 그러면은, 요게 2017년부터 2022년 작년까지 6년 동안의 개인 투자자 흐름입니다. 물론 거래소를 합하면 훨씬 큽니다만은 코스닥 시장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에게 좀 중요하니까 종목들도 보면은 확실히 계절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같은 경우도 1조 이상의 개인 투자자 매도 물량이 나오거든요. 왜 팔겠습니까? 갑자기 세금 때문에 팔고 있고, 2018년 1,000억 정도, 2019년 1조, 2020년은 3,0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지만은 2021년 또 1조 이상의 매도, 2022년 작년 한 2,000억 정도 매도. 그러니까 확실히 개인 투자자는 12월에 강하게 판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계절성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데, 근데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6년 동안의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됐나를 살펴보면 반반이에요. 한 6년 동안에 3년 정도는 올랐고 3년 그렇죠. 정도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확실히 계절성이 있는데 주가를 보면 반반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이번에 뭐 완화가 돼가지고 하려면 좀 빨리 하는 게 좋은데, 뭐 연말 가서 하면 뭔 소용 있겠습니까? 그렇죠. 약발 일수라면 지금 있어야 되는데 미리 뭐 기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아까 계절성 보시면은 너무 그렇게 주가적인 측면에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반반이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 인상 리스크의 완화, 더 나아가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는데 약발이 조금 약해지고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하면 지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아마 종목 순환매장으로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산타는 지수가 아니라 아마 종목으로 오지 않을까 해서 아까 뭐 지난주에 제가 개구멍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목에 따라 누군가에는 산타가 올 수 있고 누군가에는 안 올 수도 있는 장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안 물을 수가 없겠는데요. 주말 사이에 2차 전지 IRA 세부안이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나 2차 전지 종목이 없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 셀업체들이 다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보조금 관련된 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상태인데 일단 지금 IRA 세부안을 보면 조금 기대도 있었는데 아쉬운 측면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보면 미국은 결론적으로 반도체는 물론이고 2차 전지에 있어서 이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했다라는 게 한 번 더 확인이 됐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중국 지분이 25% 이상 들어간 합자회사는 보조금 지급 없다. 그리고 중국 지부 기업의 지분이 없더라도 해외 우려 기업에 선정될 수 있다. 채택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강도 높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걸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번에 소재 광물 확보 때문에 중국과의 합자 회사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비상이 걸렸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물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추가 지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해외 광물 같은 경우도 공급망을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난다는 부분. 지난번에 GM 같은 경우도 보조금 배당을 확대를 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세부 방안이 나왔으니까 불확실성이 좀 떨어진 거죠. 악재 노출로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중국을 확실히 배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확실히 우위에 놓여 있다는 것은 한 번 더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우리 금요일 장 끝나고 나서 저녁 늦게 에코프로 BM의 5년 44조 원의 어떤 수주 같은 경우 대규모 수주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중장기 그림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요걸 좀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뭐 비용도 상승하고 또 다른 루트 찾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겠지만은 중장기 성장성 경우는 확실히 긍정적이다는 거 여전히 성장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만 이제 조금 기업으로 들어가면은 중국 지분이 높은 회사, 낮은 회사 좀 구분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국 외 공급망 확보가 잘 돼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세부안에 따라서 중국 물량이 이 국내로 대체될 수밖에 없는 기업들 이런 쪽은 분명히 또 차별화된 호재가 될 것이다. 기업들 따라서 약간의 유불리는 좀 갈릴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투자 전략도 필요할 텐데요. 앞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산타가 종목에 찾아왔다. 그리고 이 종목의 빠른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 이게 생각보다 일반 투자자분들은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전략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네, 이건 뭐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쉽지가 않죠. 2차 전지는 물론이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외부 환경에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움직이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 특히나 요즘에 그 외의 섹터 보면 뭐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ADR 지표가 조금 내려가고 있는 게 부담이지만은 섹터별로 돌아가는데 너무 빨라 부담입니다. 우리 물고기 잡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왜냐하면 첫째는 작살을 들고 직접 쫓아다니는 방법. 그렇죠. 두 번째는 그게 안 되면 그물 치고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선택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빠르게 따라다니시든지 그게 안 되면 그물을 쳐서 기다리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섹터 순환매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흐름인가를 잠깐 보시면은 두 가지예요. 지금 가장 최근에 많이 움직이고 있는 쪽이 급락이 나왔다가 아래에서 올라오는 낙폭 과대주. 대표적인 게 반도체, 플랫폼, 게임 콘텐츠, 조선 등등등 많죠. 반대로 그 와중에 안 좋았던 것은 위쪽에 그동안 승승장구했다가 고점에서 한 30에서 반토막 난 종목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았던 섹터인데 예를 들어 2차 전지, 방산엔터, 뭐 의료, AI 이런 종목들 이게 서로 엇갈린 모습을 보이는데 계속 나오는 쪽은 지금 아래쪽에 있는 쪽이지 올라오는 쪽 당연히 계속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정도의 위치라 그러면은 아까 위쪽에 빠졌던 급락이 나왔던 그 강했던 섹터들 지난주 방산주가 강하게 뛰고 있다는 것이 한번 보여준 힌트가 아니겠습니까? 2차전지 지난주 쉽지는 않지만은 약간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래쪽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도 관심을 봐야 되겠지만은 이제는 위쪽에서 고생했던 섹터 종목들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그 섹터 쪽도 여러분께서는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만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수급이 세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사기 위해서는 하나를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지금 시장 호흡이 짧아졌기 때문에
급등이 이미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진행이 되는 종목들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부분만 조심한다 그러면은 아까 순환매 구조 흐름을 보시면서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김우식 와운의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